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2포인트 오른 1949.53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1940선으로 힘겹게 방어하다 끝내 1930선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은 오늘 새해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외환당국은 시장 쏠림, 투기 세력 등 불안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9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초민감 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호안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 사항을 담은 양호 요구안을 처음으로 교환했습니다. 예탁원은 거래 부진 등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증시 관련 대금이 일경 4,717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2% 증가해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2014년 증시가 시작한 지 오늘로 딱 10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10여일 동안 국내 증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아주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제 증시 나란히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 반등을 꾀하고 있었지만 개장 1시간 만에 하락 쪽으로 방향을 모두 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1950포인트가 넘는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조선주도 흔들리고요. 장중에 발표가 된 중국의 무역수지도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하락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점차 커지자 1940점도 이탈, 현재는 6.69포인트 빠지면서 193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폭이 눈에 띕니다. 무려 1,5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으로 275억 원의 매물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1,69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이 1월 효과를 톡톡히 누리다 싶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 매도 확대로 인해서 코스닥도 오늘 1,510선을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포인트 빠지면서 5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뜯어내고 하락세가 짙어진 모습이 역력합니다. 수급과 함께 체크해보죠.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6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7거래 연속 145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200억 원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환당국의 장중에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1,065원대까지 반짝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내 하락 반전했는데요. 오늘은 주말에 앞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방세가 짙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한 1,061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시 구간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2014년 대전망을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연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 환율 쇼크, 북핵 리스크까지 2013년 국내 증시를 뒤흔든 돌발 악재들. 2014년 국내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4년 투자자를 위한 증시 전망과 핵심 전략을 들어본다.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을 보면 미국과 유럽이 경제가 오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경제를 볼 때는 수출 시장이 좀 회복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볼 때 작년도에 한 3%의 수출 증가율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한 8%를 넘어서는 수출 성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을 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가 보안 투자, 재투자 이런 게 따라오면서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고용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조금 늘어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는 한 3.8% 내외 성장을 할 걸로 봅니다. 그 3.8%라고 하는 수치는 우리 경제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2013년, 12년이 아주 낮은 2%, 2.7% 성장이었다면 올해는 한 3.8%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에 육박하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호재로 보면 아무래도 수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좀 나아지니까 선진국으로 관련된 산업 아니면 수출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질 걸로 보이고 정부에서도 올해가 2년 차 되니까 아마도 ICT 관련해서 창조 경제 이런 데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뭐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 조금 어렵게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수주 산업들이 전년도 그 전해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받아놓은 수주 물량들이 그렇게 수지가 썩 좋은 것들이 아니니까 수주 산업은 뭐 여전히 가동률은 높아지겠지만 좀 어려울 거다 보이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소재 산업들 유화, 철강 이런 것들은 비교적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한 1년 동안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돈을 풀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엔화 환율을 떨어뜨려서 이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 일본에서 통화를 얼마나 풀었냐면 통화량을 원래 한 130조 엔 정도 되던 거를 작년 연말까지 한 200조 엔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중에 200조 엔 정도 되는 걸 한 270조 엔까지 푸는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달러당 거의 한 80엔 정도 되던 게 거의 연말에 100엔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이 추세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올해 중에 100엔대에서 뭐 110엔대까지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일본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 또 외국과의 통화의 그런 뭐 상대적인 경쟁력 이런 걸 무릅쓰고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슈도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은 그 연중에 올해 뭐 2014년 중에 분명히 통화 완화 정책을 마무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원화가 강세로 치닫는 그런 수준이었지만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이렇게 마냥 우리 원화가 강세로만 갈 수 없고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원화가 좀 약세로 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달러와 엔과 원화 사이에 그 상대적인 그 사이에서 우리 이제 엔화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지금 엔화가 일본 생각대로 그냥 마냥 약세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중간에 뭔가 이제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우리가 비교적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고 우리가 강세로 그냥 갈 때는 실질적으로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상품에 영향이 있죠.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제 영향이 있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그 환율의 절하로 인한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일본 상품들이 지금은 일본 상품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지만 그 일본 상품들이 해외 생산 기지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많고 자동차가 되면 뭐 미국에서 생산되고 또 가전제품도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또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고스란히 엔화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은 받겠죠. 받을 때 주로 이제 경쟁하는 우리의 기업들 중에서 우리 기업들도 이미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생산 기지들이 뭐 미국으로
중국으로 해외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받지는 않는다.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텐데 그게 그렇게 뭐 우리의 수출에 뭐 엄청난 타격을 갖고 올 그런 정도는 아닐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제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니까 뭐 좀 희망을 갖고 우리가 갈 수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이제 고용률을 70% 노리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용률을 높여나가고 하는 게 도움은 될 겁니다.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움은 될 텐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그 가계부채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 주는 게 우리 국민 전체 그런 양극화 문제라든가 소비 여력을 살리는 거라든가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투자를 하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경기는 나아지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움직인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 해외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잠시 했지만 해외에도 돌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이런 개도국들 중에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가 외환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단지 경기가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불안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시장도 뭐 우리가 볼 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펀더멘털이 다른 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명암이 굉장히 엇갈릴 수가 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진국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쪽이 앞서가고, 또 중국과 경쟁하거나 이런 소재 산업이거나 이런 쪽은 좀 뭐 회복이 늦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산업 간의 차이 같은 거를 투자가들은 조심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 코너인데요. 이기소에서는 매주 정동훈 멘토가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탐방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소 정동훈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테크윙이라는 기업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을 발굴해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팜스토리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팜스토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려면 배합 사료 그리고 식육, 도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합 사료 같은 것은 이제 돼지나 소 이런 가축의 사료를 말할 수 있고, 도개는 뭐 돼지고기, 도개는 닭고기, 그리고 식육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국제 곡물 가격의 하락이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동사는 이제 사료 부분에 전체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1조 원 가량이 되는데, 전체 중에 배합 사료 부분에서
매출액이 한 6천억 원 이상이 나오는 가장 큰 사업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료 사업부 같은 경우는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연간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매입 비중 그러니까 곡물 매입 비중이 4천억 원 이상으로 원가 매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업부가 바로 곡물 사업부인데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면 마진 스프레드의 확대에 의해서 지금 팜스토리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제 PC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뭐 곡물을 대표하는 옥수수 가격을 잠깐 띄워놨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중순만 하더라도 톤당 282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톤당 162달러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두박, 소맥, 밀 이런 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흐름세가 같기 때문에 다른 기타 곡물 역시 추가적으로 지금 옥수수처럼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옥수수 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작황이 호조세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재고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재고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곡물가 하락은 마진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또 한 번 팜스토리의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레깅이 존재합니다. 레깅이 뭐냐 하면 7월 달에 곡물 가격이 급락했지만 사실상 7월 급락했던 가격이 반영되는 시점이 한 6개월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하락했다면 역시나 올해 1월이나 늦어도 2월 달에는 하락한 곡물 가격이 재무제표 이런 보고서상에 반영되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원달러 원화 강세 수혜주도 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 흑자 전환 폭이 올해 1분기부터는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실적의 개선이다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서울사료와 마니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분율이 78%, 17% 정도가 되고 있는데 서울사료는 2013년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는 환차손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가 사료 가격 인상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미 이 일시적 리스크는 다 해소한 상태로 역시나 2014년도 올해에는 흑자 전환, 특히나 기저 효과에 의해서 전환 흑자 전환 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회사인 마니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난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분기마다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보유한 자회사 역시 2014년도에는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면 2014년도 실적 성장입니다.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200억 원, 1,300억 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250억 원. 그런데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350억 원에서 450억 원의 좀 레인지를 두고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원대입니다. 정말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팜스토리 굉장히 가치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곡물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도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 개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함께 좀 비료값도 하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 개선이 많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료 가격도 하락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료 가격의 하락보다는 곡물 가격의 하락이 가파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진 스프레드 확대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팜스토리와 다른 사료 사업
리스크를 가진 그런 기업보다 이 개선세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팜스토리 점유율도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설비 투자, 이런 투자 비용에 의해서 이익률이 조금 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투자를 모두 단행하면서 점유율, 소폭의 상승의 점유율 부분과 그리고 곡물 가격의 하락, 투자 비용의 리스크 해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첫 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팜스토리 곡물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 모멘텀 외에도 상승 동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팜스토리의 경쟁사라고 하면 뭐 같은 배합 사료 부분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뭐 선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팜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팜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뭐 영업이익 지금 나온 것이 350억 원, 많아야 450억 원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400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팜스토리 또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높게는 450억 원, 그리고 적어도 3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3배가 차이나, 시가총액 차이로는 거의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조금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상 이렇게 경쟁사 대비 싼 기업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라 뭐 다 서울경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서울경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이었습니다. KG 이니시스, 뭐 KG 모빌리언스, 뭐 한국사이버, 동종 업계 대비 과도하게 싸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게 부각받으면서 지금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지금 팜스토리도 역시나 경쟁사 대비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나온, 근 1년 동안 나온 증권사 레포트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알아준다면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팜스토리의 선전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보니까 오늘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접근하기는 좀 높은 가격이 아닐까라는 좀 걱정도 돼 보입니다. 2%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가격 체크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가 PC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HTS를 켜놓지 못한 관계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는 2,000원대 이하 가격에서는 팜스토리가 얼마 갈 것이다, 좀 이렇게 논하기는 너무 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570원 이하에서는 팜스토리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단 좀 장기적 관점으로 오래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적인 목표가는 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좀 횡보세를 겪으면서 다시 위로, 아니면 다시 추가 조정이냐 아니면은 추가 상승이냐, 이런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70원 이하에서는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현재 1,56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기업 준비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준비 많이 해오실 거죠? 예, 지금 예정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딱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준비해둔 기업이 한 서너 개 정도 더 있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기업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팜스토리 만나봤습니다. 정동훈 멘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를 뽑아서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나무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남원의 Y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요. 불금이 돼야 되는데 웬 불금이 아니고 멘붕의 금요일이 되고 있네요. 이러면 주말 쉬는데 좀 뭐가 깨름직하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 틀어가지고 미국 시장 어떻게 됐나 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요, 주식 투자는요 하루하루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가슴이 든든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끝에 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가치를 가지고 하자. 가치 투자의 이제 창시자, 대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그레엄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식은 향수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가치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즐기게 되는 게 또 이런 가치 투자거든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가치 투자의 어떤 장점들을 꼭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여튼요,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시장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오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남원의 UI는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급락, 와 이라노? 아이고, 이 작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5%씩이나 떨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아침에는 뉴스가 전혀 없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파나마 운하의 확장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연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로 뭐가 통과돼야 되는 거죠? 컨테이너선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벌크선도 마찬가지고요. 확장 공사가 지연되면 통과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겠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상선 발주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4분기 조선사의 전반적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자회사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 이 정제 마진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분법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서 오늘 일단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떨어져도 좀 작게 떨어져야 되는데 와장창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을 내놓다 보니까 투신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뭐지 하면서 같이 던지고 있는 이런 형상이네요. 자, 누가 파는지 오늘 보니까요, 역시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7월달 이후에 연기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이 한 2% 정도를 매집을 해 나가면서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달부터 외국인들이 진입했던 물량이 이 평균 단가가 한 26만원 정도 돼요. 9월달부터 외국인이 샀던 그 가격이 평균 단가가 26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출발 가격이 한 24만원대 가격이라면 약 한 10%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에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이러한 악재가 약간의 나오면서 시장이 먹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니까 10% 로스컷 자동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또 한 단계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우리도 같이 던질까 말까? 이전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남은 것은요, 주가는요, 항상 회복기에 가장 빠른 템포로 움직일 수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뉴스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조그만 호재에도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인데, 결국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핵심은요, 바로 서프라이즈,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 그럼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 즉 배를 새로 신규로 만들 때 드는 선박의 가격이거든요. 이 신조선가 포인트가 134포인트를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한 포인트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난 6월부터는요,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 트렌드를 완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 가격이 올라가네요. 근데 올해 2013년 실적은 분명히 안 좋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과가 낮은 상황에서 수주를 받았고요. 그 수주가 매출로 연결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성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BDI 지수가요, 한 일주일 동안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완벽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현대 오일뱅크의 정제 마진 부분과 실적 부분인데요. 지금 정제 마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근 보면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S오일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거의 바닥권에 진입이 됐다고 보는 게 이 업계의 현재의 판단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정제 마진이 높아지게 된다면 현대 오일뱅크도 이 글로벌 원자재 수요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평가 이익뿐만 아니라 올해요. 현대 오일뱅크 상장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열려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상장하게 된다면 상장 차익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또한 13년에 안 좋았던 실적 때문에 14년은 전부 다 모든 리포트가 보수적으로 나오는데 이 보수적을 엎어버리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올해 과연 현대중공업 기대할 수 있느냐? 올해 잘 돌아가나?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아까 정제마진 회복 시에 현대 오일뱅크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은요, 지금 수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왜 매출에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느냐? 돈 안 되는 건 안 했거든요. 돈 되는 걸 해야 되는, 돈 안 되는 건 굳이 받았다가 요거 만든다고 하다가 14년, 15년 최고의 경기에 좋은 선박들을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참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과 올라가죠. 나오기만 나와라. 좋은 거 아니면 안 한다. 즉 고부가가치만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런 부분이 이 회사 주가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현대중공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그래프 보시면은요, 빨간 막대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계속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요, 있는데, 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이익은 11년 이후에 급감했죠? 이게 매출액 대비 이익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매출액이 지금 살짝 줄었잖아요? 이게 14년에 매출액이 늘면 이익은 급속도로 상승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25,000원대, 24,000원대 하이닉스를 매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매출액이 늘어나면 이익은 급증한다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타이밍에 지금 바닥이 들어와 있는 가격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현대중공업, 이거 어쩔까? 이거 어쩔 살까, 말까, 팔까, 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있어요. 헤지펀드라는 이제 외국계 투기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어떤 전략을 많이 쓰냐면 롱숏 전략을 많이 쓰는데 롱숏이 뭐냐면 두 개를 같이 딱 갖다 놓고요. 두 개 중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면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요걸 팔면 여기로 가고 요걸 팔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시소 타는 게임을 하는 게 바로 롱숏 펀드입니다. 롱이라는 것은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것인데 최근에 어때요? 건설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건설주하고 조선은 경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외 중동 플랜트라든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개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조선이 올랐다가 건설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조선을 팔면서 어디로요? 건설로 가면서 건설이 올라가고 있는 이 롱숏 펀드의 흐름 속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닥권 이제 건설주가 올라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떨어졌던 조선주 쪽으로 다시 어떻게 롱숏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거의 임박했고 이 속에서 손절매 나갈 물량들은 나가라 이거지. 이제 나가고 다시 들어온다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저 나무 위에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밸류밴드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중공업의 가격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떤 선?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파란 선인데, 이 파란 선 이후에 이 밸류밴드를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하향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네.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요, 파란색이 바로 안전지대의 매수 시점이거든요. 저 가격이 보면 23만원대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격이 23만 지금 5천원이잖아요. 23만 5천원이면 그 가격이 거의 근접했네요. 그러면 뭐 20일선, 60일선 이런 이평선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치상의, 밸류상의 23만원의 가격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좋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23만원대만 진입하면은요, 그냥 한번 모아보자. 모은다면
2014년 이 현대중공업의 실적 증가와 이익의 증가 속에서 주가에 아주 빠른 탄력을 여러분들이 향유하실 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요.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냥 툴툴 털어내고 주말에는 주식 딱 잊어버리고요. 신나게 노시고 즐기시다가 다시 월요일날 이 시장에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날이 좀 많이 추워졌거든요.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월요일날도 기분 좋은 내용들 시장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를 1930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난폭을 점차 줄이면서 1940선 재차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양지수 모두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선물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죠. 선물왕 주센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황금 라인 254.65로 잡아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과 외국인의 포지션 싸움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기관과 이제는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방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까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오늘 급하게 장난을 쳤던 것들은 급한 대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만약 여기를 좀 빠르게 뚫어내 준다라면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요거는 시장에서 핑계를 좀 많이 대고 있는데 지금 주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 옵션 만기에 뺄 자리를 다 못 뺀 것을 아침 수급에서 모두가 좀 속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 변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수급 스위칭이 났고 그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수급의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 전환 이후에 제가 저희 가족분들에게 공포 문자 전략, 그러니까 저희 파생을 문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공포를 말씀드렸고 공포의 매수 최저점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잡아서 끌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익 실현을 다 지금 막 요 자리에서 단기 파동에서 목표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자리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 싸움이 붙을 겁니다. 이거는요, 다음 주를 가늠하는 방향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수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인들 아침부터 열심히 매도로 일관을 했고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규모가 초반에 들어왔던 규모까지 감안을 해보면 우리 정말 철저하게 시청자분들과 주센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일부 개인들보다는요 한쪽으로 쏠려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딩 룸 쪽에서 나오는 개인 창구를 이용한 페이크 속임 매도 쪽으로 좀 잡히고요. 외국인들 현선물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 때리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종합지수상의 포인트에 1930이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만 이건 이미 실적이 스타트되고 있는 시점에서 눈치보기 장세 쪽에서 우리의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모습들이 좀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양호하게 이쁜 조정들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주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단순하게 짧게 본다라면 제 전략이 안 맞겠지만
조금은 러프하게 본다라면 선물도 이제 롱 포지션을 가동시키실 자리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배당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인위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숙지했을 때 현재가 조정포가 열린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분을 잡아드려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생에서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맞았는지 왜 상승을 가고 있는지 왜 하락을 가고 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잡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졸업을 하시고라도 투잡, 쓰리잡으로 나이가 드셔도 계속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계속 그 말씀 드렸거든요. 파생의 변동성은 커진다. 변동성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하기 어렵게 A컵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좀 힘든데요. 곧 이 A컵도 B컵과 C컵 쪽으로 고점과 저점이 벗겨지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포지션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만 보시면 이것도 조정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분명한 건 수급의 변화에서 청산이 나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옵션 시장 쪽 옵션 만기 조용히 넘어가고 난 상태에서 지금 콜옵션, 풋옵션 거래 추이가 이제 누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배당 쪽에서 나왔던 물량들 많이 소진이 됐고 어제 소진 이후에 오늘 또다시 지금 현재 압박 카드가 나오는데요. 2,400억 정도가 지금 출회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도 압박, 요건 좀 발목 잡을 수 있겠죠. 배당 때문에 올라온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조금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규적인 물량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응 전략 5장 마지막 보는데요. 앞에서 제가 결론 내드렸죠. 공포의 매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께 모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저희 가족분들에게 분명히 지시가 나갔고, 그건 뭐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저희 문자 내역을 봐서도 분명히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253.60 기점으로 전체 차익 실현을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뭐 저희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더 가겠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 253.60 기점으로 공포의 매수를 잡은 것들은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5장에서 키포인트는요.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이 외국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진정이 된다라면 즉 이들이 지금 4,300억 정도 이상으로만 더 출회되지 않는다라면 현재에선 낙폭을 축소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5장 황금 라인 좀 보여드리기 전에 이게 오늘 3분봉인데요. 신호등의 모양을 보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줄셈의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분명히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신호등에서 이쪽에서 깨지면서 급락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때 포지션들의 싸움이 아주 손바뀜이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계속했는데요. 최근에 변곡 구간을 감안을 해보니까 공포 자리가 분명히 저도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252.25가 요 자리에 이탈이 없다면 전 무조건 매수다. 공포 잡아야 된다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5장 마지막 황금 라인에 하실 건 지금 추격 매수 많이 하지 마시고요. 요 자리입니다. 자, 252.50이기 때문에 자막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또 1피 전도의 변동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요. 요 부분 종가상 이탈 여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황금 라인을 좀 분명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우리가 신호등의 녹색 등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왔지만 지금 253.40 부분에 대해서 황색 선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방향 전환선이 하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53.40에 대해서 지지가 나올 경우에만 추격 매수가 가능하신 구간이다라고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부터 추격 매수를 혹시라도 오늘 내가 손실봤던 규모나 좀 수익 났던 부분을 조금만 더 자산을 증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40을 부근에서 진행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매수 쪽이 유리하고요. 그
그 부분에서 번트 전략으로만 치셔야지 여기서 무슨 또 1루타, 2루타 치시려고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내내 시장이 말 많고 탈 많은 속에서 조용히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 추가적으로 앞에서 파동에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멘붕 아닌 멘붕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나 파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리면요. 파생은 앞에서 손실이 났다 그래서 분석치가 안 됐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정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가지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파생은 언제든지 그날 기준에서 오전과 오후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전략을 다시 앞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다라면 머릿속에 지우개가 이럴 때가 필요한 겁니다. 박박 지우시고요. 좀 늦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과정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면 저희처럼 마찬가지로 또 오후장에서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늘 그렇게 하는 학습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가격대 위치, 저점에서 매수 잡은 건 다 이익 실현하자. 내가 다시 한번 공포 매수를 잡고 싶다라면 253.40에 붙여서 잡되 안타 틱치기 전략으로 하면서 번트 전략으로만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변화와 함께 또 매매하기 힘든 A컵 장세가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 대응하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선물왕 주쌤께서 5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는데요. 황금 라인은 252.50 잡아주셨고요. 종가상 이탈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방송을 특별하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포트 정리 좀 할 겁니다. 목표가 달성, 목표까지 안 가는 종목도 정리를 해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조금 정리를 해서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오늘 조금 수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끝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조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서고 있어요. 코스닥도 51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도 942포인트, 1942포인트까지 치고 갑니다. 자, 가지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 다음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바로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미처 상담하지 못한 부분들 제가 문자로 도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이 끝난 직후 3시부터 해서 제가 또 무료 방송을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잘 움직여주고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종목들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잘 움직이고 있죠. 자, 그 종목들까지 오늘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수급 100점주 코멘트보다요. 수급 100점주 좀 살펴보고서 제가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다 했죠. 깔끔하게 좀 포트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수급 100점주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경우 5가지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S-오일, 롯데케미칼 서울반도체, SM이 오늘 다시 치고 갑니다. 약간 뺐었는데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도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먼저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대한항공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요. 오늘 지금 제가 이게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네, 이거 오전에 제가 차트 미인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목표가가 3%인데 3% 기준으로 32,600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인데 오늘 뭐 가지고 나온 이유, 그렇죠. 이유는 뭐 수급이 좋으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보자면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동시에 오늘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매수 물량을 키워오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여 계신 분들도 보여도 상관없는데 오전장에 차트 뷰인지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제 말씀을 좀 짧게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많이 갔어요. 그렇죠? 이 종목이요. 네, S-오일입니다. 자, 사우디 쪽에서 어느 회사가 그 지분 한진 쪽에서 지분을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 자체가 63%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자, 어떤 이유죠? 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수급해서 보자면 많은 물량의 외인들의 물량이 좀 잡혔습니다. 자, 외인들이요 보니까 네, 25만 줌에서 들어왔고요. 기간에서 조금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외인들의 물량이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적으로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자체도요. 다시 한번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좀 바닥 인식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상승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라는 거. 그 포인트 다시 반등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화학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이에요. 오늘 조금 오릅니다. 1% 정도 올라가는데 화학주 요즘에 다 죽었어요. 네, 반등 기회가 좀 올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포인트 좀 살펴보니까요. 갑자기 좀 줄었네요. 제가 봤던 기준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좀 매수세로의 전환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매수세로 전환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뭐죠? 최근에 수급 살펴보니까 기관이 조금 단계적인 매도세 자체에서 오늘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는 흐름 자체가 그나마 이제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 단기적으로 좀 팔았다 샀다 하지만서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차트상의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바닥권까지 내려왔던 흐름에서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당장의 매수는 아니고요. 바로 다음 주에 상승 쪽으로의 무게가 나와주면서 빨간 봉이 몇 개 더 나와줄 때 그 포인트를 이용하십시오. 그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화학주 갈 때 됐고요. 실적 발표부터 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주가 흐름 정말 좋은데요. 오늘도 네, 윗꼬리 달고 치고 올라갑니다. 잘 가고 있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니까요. 오늘도 들어옵니다. 오늘도 들어오는데요. 외인들이 6,300주, 기관이 57,000주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수급 상황 볼까요? 외인들이 꾸준하게 오늘까지 들어와주고 기관들이 며칠 연속입니까? 이게 오늘까지 들어오면은 네, 7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요. 투신 강하고 꾸준한 외인까지 다시 매수가 잡히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저 이 종목 얼마까지 본다 말씀드렸죠? 10만원. 언제까지? 한 2년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플랜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조정시마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SM이었죠? 자, 3.4%까지 네, 동시효과상황 잡혀주네요. 자, 치고 올라가요. 제가 이거 21선 깨면은 매수 대응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조금 너무 많이 급락하는 바람에 일단 뺐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도 괜찮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포인트. 10월에 21선 깨자마자 급등한 포인트, 11월에 이런 포인트, 또 한 번의 그런 포인트 자체가 나오면서 주가가 치유갈 수 있는 거. 그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보니까요. 볼게요. 자, 역시나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 특히나 외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또 하나 지금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하게, 그쵸? 외인들 강한 흐름. 뭐 기관이 단기간으로 좀 이 매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투신권 물량 많고요. 전반적으로 기관 물량 굉장히 많고, 외국인 많습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3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AS 추천주는 없습니다. 포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2종목 선절 처리하고요. 3종목 수익 실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할 종목은요. 비상교육입니다. 비상교육이 약간 조금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조금 밀려 내려오는 흐름에서 좀 약간 힘이 없어요. 근데 밑꼬리가 다시 올라오긴 해요. 이 종목 올해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해서 조금 약간 올라올 때 정리를 하고 나가시고요. 손절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한 5% 정도 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마 정리하시게 되면요. 한 마이너스
뭐 한 3% 정도까지 되니까요. 그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대정화금입니다. 이 종목 장기 투자 가치주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들고도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안 터지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반등 기미가 좀 안 보여서 약간 조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역시나 손절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4% 정도인데요. 다음 주에 역시나 이 종목을 조금 빼고 나가도록 할게요. 걱정은 마시고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도 되는데 포트상의 정리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나 공백이 커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 포인트 잡고서 제가 대응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지금 많이 올라가 6% 이상 나오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매수가 16,550원에 매수했어요. 16,550원에 매수해서 6% 이상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뭐 SK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적인 추세가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이었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황 보시고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요, 흐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고점 라인까지 왔어요. 예, 5% 이상 수익 중인데요. 5% 가까이. 그래서 역시나 네오이즈 게임즈도 고점 라인 꼭 맞고 떨어지는 십자 패턴이 보여가지고 요 포인트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정리를 깔끔하게 수익 실현할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KT스인데요. 어제 좀 치고 가고 오늘 약간 치고 가서 주저앉았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114예요.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지만 약간 조금 오늘 약간 밀리는 흐름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역시나 5% 가까이 다음 주 중에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제가 확 줄였고요. 집중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시 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이틀째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몸도 마음도 움츠리게 만드는데요. 오늘 국내 양증시도 함께 맥을 못 치면서 투심까지 위축시키는 증시 한파가 찾아온 하루기도 합니다.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도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510선 안착을 위해서 막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린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는 반등을 꾀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